아,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던데 드디어 이 주제인가 싶을 정도로 저도 없이는 못 사는 주제입니다. 사케. 네. 드디어. 사케 또 우리나라 이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중에서도 범위를 좀 좁혀서 어떤 거? 좀 재밌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쭉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과장님 일단 그 술 드실 때요. 우리 네. 보통 한국이면 뭐 소주 아니면 소맥일 텐데 술부터 드시고 안주를 드시나요? 아니면은 안주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시나요? 안주가 원래 술 먹고 음식 먹으려고 안주 그런 거잖아요. 네. 이렇게 털어놓고 하는 그쵸. 그걸 지우려고 이제 안주를 먹는 거잖아요. 네. 일본은 그게 반대입니다. 네, 술을- 음식을 먹고 한 반 정도 먹은 다음에 사케를 같이 먹어서 술과 음식의 조화를 맞춘다. 오, 우리랑 완전 정반대네요. 사실 저도 이제 5년 넘게 일본에서 일하고 지금도 일본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되게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네. 그 고독한 미식가 있잖아요. 아, 그 그쵸, 드라마? 그쵸. 그 고독한 미식가 이제 원작자 쿠스미 마사유키 선생님을 제가 작년에 인터뷰를 했는데 오, 네. 이분이 그 부분을 딱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의 술 문화 차이 했더니 아, 일본은 이게 안주 먹고 술 마시는데 한국은 딱 소주 먹고 안주 먹는 거 보고 되게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쿠스미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네. 제 주변 일본 지인들한테 늘 마셔왔던 분들한테 그 얘기를 꺼냈더니 에? 정상 그러지 않았냐고 이때까지. 그게 원래 안주를 좀 먹고 사케를 먹어야지 이걸 왜 술부터 먹고 안주를 먹으면은 조화가 안 이루어지지 않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5년 동안 내내 사케 먼저 먹고 당연히 안주를 한국식으로 먹었었죠. 저도 이사카도 그렇게 먹는데 아, 일본인 분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기자님이 당연히 일본식으로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저도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해보면 아 이게 확실히 어울리더라고요. 아마 이게 그 소주와 사케 아마 차이, 특히나 맛의 차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소주는 일단 좀 쓴 아무래도요? 증류식, 물론 우리 시석식입니다만은 네. 이 증류주 특유의 이제 쓴맛이 있는가 하면은 네네네. 사케는 상대적으로 좀 단맛이 있잖아요. 물론 사케도 굉장히 드라이한 사케들도 많습니다만은 드라이한 것조차도 일단 기본적으로 소주에 비해서는 일본 말로 이제 우마미, 감칠맛이 있다고 우마미.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옆 나라이고 거의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술과 안주를 먹는데도 술과 안주를 먹는 순서조차 반대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본인 사케는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사카나이라고 하는 쌀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는 맞습니다. 술류잖아요. 네.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들어갑니다만 크게 그냥 두 분류로 일단 분류를 해서요. 재료가 쌀하고 누룩하고 물만이냐 거기다가 그 주류용 알코올을 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준마이가 순미거든요. 준마이냐 아니냐가 일단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쌀 깎는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 미각기 맞나요? 맞습니다. 그 네. 저기 한자로는 이제 정미보합, 일본말로 세마이고아이라고 하는데요. 세마이고아. 정미보합 50%, 60%. 요즘에 되게 좋아하시는 그 닷사이라는 사케 보면 뭐 이제 23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쌀을 깎는다. 정미를 얼마나 이제 깎아서 하느냐의 도수에 따라서 따지는데요. 그러니까 70이라는 거는 네. 그만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럼 30%를 깎았다. 30%를 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0% 이상을 깎으면은 혼조조라고 그러고요. 그럼 60%부터는 긴조라고 합니다. 긴조. 그리고 이제 50%말 그대로 쌀알 하나를 절반 이상을 이제 깎아내서 정말 공들여 만든 술을 다이긴조라고 합니다. 오, 예, 그거 들었어요. 준마이 그러면 이제 다이긴조. 조합이 이루어지죠. 어허. 그러니까 준마이 다이긴조는 주류용 알코올을 섞지 않고 쌀과 누룩과 물로만 가지고 네. 근데 이 쌀을 게다가 50% 이상 깎은 쌀을 가지고 만든 술 이게 준마이 다이긴조. 하여튼 사케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렇죠. 약간, 저는 그렇게만 알고 네, 있었어요. 와인을 치면 그랑크리 막 약간 아, 이렇게 그렇죠. 분류를 그랑프리 하시잖아요.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물론 거기다가 뭐 그의 어떤 효모를 썼느냐부터 네네. 뭐 어떤 그에만 뭐 몇 프로 더 깎았다거나 이런 뭐 특별히 붓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만 그냥 가장 간단한 거는 주류용 알코올을 넣었느냐 말았느냐에 따라서 준마이냐 아니냐 그리고 쌀을 깎은 정도에 따라서 후추는 거의 이제 네. 10% 정도만 깎은 거 그러니까 70%까지 깎지 않고 그리고 그 주류용 알코올도 섞은 걸 그냥 보통주 우리가 진짜 그냥 일본의 선술집에서 아저씨들이 이제 취하려고 드시는 술 가장 그냥 편한 술 이런 술 약간 우리 소주랑도 맛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도정을 하고 준마이 다이긴조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긴조나 뭐 혼조조보다 무조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면세점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파는 거는 네. 거의 대부분 준마이 다이긴조일 거예요. 저도 요즘에는. 일본 가면 뭐 약간 그렇게. 그렇죠. 아마 네. 그 가격대가 한 5만 원 정도 넘어가는. 오, 예, 맞아요. 아니면 또 이제 우리 면세점 가면 항상 거의 두 개잖아요. 예전엔 쿠보타, 그보다 만주. 지금은 다싸이. 제가 근데 이제 저는 운이 좋아서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술꾼들 모임에 이렇게 우연히 끼게 돼서 나중에 저도 좀 한번 끼면 안 될까요? 꼭 초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작가를 다양하게 접해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는데요. 네. 5년 동안 이분들하고 단 한 번도 쿠보타랑 다싸이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술인데 왜 안 먹어요? 이분들 사이에서 쿠보타는 네. 그게 뭐 맛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닷사이는 약간 이런 겁니다. 뭐랄까요? 프랑스 분들이 신대륙 와인 안 드시는 거랑 약간 같은 느낌? 진짜 닷사이는- 사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닷사이는 전통이 뭐 없어. 그냥 수출
술용이지. 그러니까 외국인들 먹는 예. 술이다. 일본 특파원하면서 이런저런 나름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했지만 네. 그중에 가장 사실 개인적으로 좋았던 인터뷰는 오타 가즈이코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오다가 일본에서 20년 동안 일본 전국의 이자카야를 소개하는 이자카야 대가가 있으셔서 이분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이분이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 다사이는 네. 그냥 최대 공약수 같은 술이다. 즉 일본에 저기 사케가 10,000개 정도가 있다. 10,00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사케 종류가. 네. 근데 그 중에 맛있는 술의 장점만 쏙쏙쏙쏙 뽑아서 만든 최대 공약수 같은 술. 그래서 누가 먹어도 맛있다. 누가 먹어도 맛있는 캐주얼한 소리. 그런데 마시고 났을 때 뭔가 남느냐? 사실 우린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그죠. 남느냐 했을 때 전혀 남지 않는다. 근데 일본 분들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술에 쿠세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술에도 쿠세라는 말을 그러니까 쓰나요? 개성인 거죠. 우리말 굳이 일본말 쓸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다사이가 대표적인 개성이 없는 술. 프랑스 사람들이 신대륙 와인 안 먹는다는 거랑 똑같은 이유가 있는 게 기존의 전통 공법을 따르지 않고 신대륙식으로 그냥 새로운 공법을 따르기 때문인데요. 매년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어떤 수준을 만들어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라는 게 신대륙 와인인 거잖아요. 이제 서로 생각이라든가 전통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르니까. 사케가 개성 있는 것도 네. 토지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 사케를 이제 빚는 총 책임자 분이 계세요. 이 토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개성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케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술 만드는 게 누구누구 토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올해 둘째 아들이 아파가지고 말이야. 제대로 이걸 못했더니 올해 술 맛이 좀 떨어졌어. 막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구분을 하세요. 일본 사케도 이제 그냥 와인의 도면 개념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느 일본 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일본 분들은 사케 잘 안 드세요. 결론적으로 그래요? 말씀드리면.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 일본에 좋은 사케들만 찾아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그냥 술병 딱 꺼내들면 아키타 지방 술 아니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키타의 어디 주조 술 아니야. 근데 거기 토지가 올해 뭐가 안 좋아서 이게 괴술이 별로 안 좋았대.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준마이 다이긴조가 제일 좋으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아까 오타 가지고 선생님이랑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분 얘기가 아니 왜 나는 준마이 다이긴조는 약간 오히려 요리하고는 안 어울린다. 너무 화사하기 때문에 너무 강해서. 쌀을 많이 깎아서 강하다기보다는 좀 이제 섬세해서 다른 요리랑 어울리지 않는다. 그냥 그 자체로만 즐길 즐길 수 수 있는 있는. 술이고 근데 일본 술은 또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펴 먹기도 하고 뜨겁게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는 이제 데펴 먹는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데펴 먹을 때는 준마이 다이긴조가 오히려 안 어울린다. 오히려 차라리 그냥 다른 준마이 게. 아닌 게 더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구보타와 다사이 준마이 다이긴조가 최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깊은 걸 알고 싶은데 네. 현지인들이 방금 말씀하신 인정하는 사케를 추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본에서 사케 니혼슈 좀 좋아한다는 분들 네. 만났을 때 네. 제가 주이온다이 마셔봤습니다 이러면 오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주이온다이의 특징은 누구나 선망하지만 귀에서 잘 없어서 주이온다이가 말 그대로 14대거든요. 예. 진짜 14대째인 오너께서 이제 만든 이제 그 우리 머리 소위 말하는 뭐 50년 전통 뭐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뭐 14대니까 몇백 년 됐겠죠. 예, 그죠? 일본에서 이제 사케를 생산한 지역 이러면은 보통 저희 교토, 효고, 히로시마 이 세 군데를 3대 그 사케 생산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좋은 사케가 나는 3대 지역 이러면은 니이가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이렇게 세 개를 꼽으시거든요. 그 야마가타의 술입니다. 지난달 소개해 드렸다시피 네. 자오 온천 스키장이 야마가타 현에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거기 처음 가서 야마가타 왔으니까 이번에 내가 주이 온다이를 대병으로 한 5병 사들고 와서 야. 그동안 신세진 분들한테 풀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거기 갔더니 아니 주이 온다이를 여기 와서 찾으면 어떡해 라는 반응이더라고요. 왜요? 심지어 그 동네 제가 도매업체까지 찾아갔더니 주이 온다이를 여기서 찾으시면 어떡해요. 다들 주이 온다이는 나오자마자 네. 도쿄랑 오사카의 도매상들이 미리 입도 선매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상인들께서 미리 그냥 다. 정작 주이 온다이 먹으려면 도쿄나 오사카로 가라. 지난달에 왜 일본인도 못 가는 스키장처럼 네네. 주현다이도 그 야마가타 분들은 못 드시는 야마가타 사케 그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아키타 지방에는요 또 아라마사라고 해서 그 남바식스. 어떻게 아시죠? 저 그거 먹어본 적 있어요. 약간 샴페인 느낌이 나는 네, 그게 약간 와인병처럼 생겼던 기억이 네, 그게 나요. 이제 사케가 약간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술인데요. 네. 아키타의 아라마사, 아오모리의 덴슈라는 술이라거나 덴슈. 후쿠시마의 히로키 잘 안 나오고 있더라도 금방 나가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데 대부분 도쿄나 오사카의 도매상들이 미리 입도 선매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음. 현지에서도 못 구하는 지사케들 그리고 슈퍼 사케들 현지 사케를 지사케 그쵸. 그 현지에서 만드는 걸 지사케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로 주연다이가 1.8리터 한 대병이 이 쇼병이 양조장에 생산될 때는 한 5,000엔 정도예요. 근데 도쿄에서는 한 병에 80만 원 5,000엔에 나온 게 8만 엔에 팔리니까 16배가 튄 거죠. 8,000엔이 아니고 8만 엔. 8만 엔입니다. 한 병에 80만 원. 도쿄의 이자카야들 가시면 네. 주연다이 빈병들을 세워놓은 데들이 많은데요. 이야. 실제로 파는데 잘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가게 주연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 일부러 찾아가게
할 정도로 그 비슷한 거죠. 저 와인집 가면 샤또 오브리옹이랑 막 맞습니다. 보통 로칠드 빈병 이렇게 해놓은 그런 거. 거 같은 건데요. 쌀을 또 되게 따지시잖아요. 그 야마다 니시키라는 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일본에는 우리처럼 그 먹는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술을 만들기 위한 쌀이 쌀 따로 품종을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효고현의 야마다 니시키라는 쌀 품종인데요. 네. 이제 요걸로 만든 그 사케를 되게 좋은 술로 치거든요. 물론 이게 예전에 효고만 있어서 그래서 효고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 사케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3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일본 전역에 이제 다 퍼져서 어디나 야마다 니시키로 만든 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치쿠마 니시키, 치쿠마는 나가노현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병 라벨에 전량 야마다 니시키 요 한자 이건데요. 예. 이 술 전부 야마다 니시키로만 만든 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치고요. 여기 좀 더 지나면 이제 어떻게 가냐면요. 네. 타츠리키라는 술을 보시면 자 효고현에서 야마다 니시키를 재배하는데요.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특 A급 야마다 니시키를 재배하는 논이라고 인증을 받은 곳에 야마다 니시키로만 만든 술입니다. 라고 그게 이제 해서 원래 그랑크리를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네. 그런 술 같은 경우고요. YK45 일본 분들에서 YK45 이런 정도까지 아시면은 네. 와 정말 잘하시는군요 이런 소리 듣는데 이게 뭐죠? 이 Y가 야마다 니시키의 그 Y고요. 효모도 따지더라고요 드시는 분들. 효모. K는 구마모토 40이랑 효모를 쓰는 게 제일 좋대요. 네. 그래서 YK40, 45 야마다 니시키 쌀 구마모토의 효모로 만든 술입니다. 까지 들어가줘야 이게 최고지. 코시노 호마레라는 거 보시면 요거는 병 라벨을 보시면요 술 이름보다 네. 더 크게 무여과 생원주 라는 부분을 더 크게 써놨습니다. 술 이름은 그 옆에다 조그맣게 적어놨죠. 코시노 호마레라고요. 이거는 이 술은요 네. 무여과 생원주입니다를 강조한 술이잖아요. 근데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막걸리 이렇게 만들다 보면 가라앉히고 나면 이제 위에 투명한 요 부분만 가지고 동동주 마냥 그 요 부분도 근데 네. 한 번 더 걸러내는데 왜냐면 완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 그거를 전혀 거르지 않고 딱 그 위에 맑은 원액만 했고요. 그게 무여, 여과를 하지 않았고요. 무여과. 그다음에 생원주의 생은 생맥주의 그거랑 똑같은 건데요. 네. 장기 보존을 위해서 보통은 가열 처리를 해주잖아요. 출하하기 전에.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가열 처리를 하면 근데 또 신선한 맛이 약간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생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생맥주 그렇죠. 좋아하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생사케인 겁니다. 말 그대로. 가열 처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원주라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사케를 이렇게 만들면 도수가 최대한 20도까지 나온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시면 사케가 13도에서 한 15도, 높아야 16도거든요. 그 정도 되죠. 왜냐면 이제 마지막에 물을 살짝 섞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케라는 게 쌀, 누룩,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살짝 섞어서 도수를 낮춰주는데 네. 도수를 낮추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얘는 딱 가라앉힌 요거 그대로인 겁니다. 그거 그대로 떠서 네. 가열 처리도 안 하고 물도 안 섞고 딱 요거대로를 낸 겁니다. 특징은 뭘까요? 가열 처리를 안 하고 했으니까는 제일 큰 건 보존 기간이 짧은 거죠. 아 그쵸. 우리나라 때문에. 갈치회나 뭐 이런 것처럼 거의 현지에서 아니면 잘 먹기 힘든 도쿄로 갖고 오더라도 네. 최대한 빨리 유통을 해서 빨리 먹어버려야 되는 따고 나면 진짜 바로 먹어야 되는 대량 생산도 어렵고 겨울 한정 여름에 아무리 했다가는 금방 변질이 될 그렇죠. 테니까 예. 실제로 마셔보면 원래술 콕을 그대로 떠서 만든 술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화사합니다 술이. 제일 비싼 준마이 다이긴조가 최고야 그리고 아니면 뭐 다싸이 23이 최고야 라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더 술을 맛있게 먹었던 게 네. 일본인들은 계절감을 굉장히 중시하시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먹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당장 떠올려서 제일 기억나는 게 네. 자 우리 이번에 초여름이니까 네. 초여름 사케 모임 한번 하시죠라고 해서 모였을 때입니다. 이날 이제 딱 나갔더니 술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전부 초여름 술만 나온 거예요. 여기 미즈바쇼 여름술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초여름 술이라고 한 게 초여름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초여름 한정이기도 하지만 네. 그 이자카야 분이 일본도 그 사케 소믈리에 자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2개 등급인데 더 이제 상위 등급을 갖고 계시면서 오. 테마를 드리는 거죠. 그럼 이분이 저희가 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초여름에 맞는 사케 라인업과 페어링을 하는 겁니다. 히토 하츠노 아이 같으면 초여름에 찾아온 사랑. 이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안주 색깔도 발그스름한 다만 초여름에 나온 안주를 가지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준다. 오 재밌네. 아베칸 킨교라는 술은 이거 제가 찍었는데 좀 사진을 못 찍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술을 다 드시고 나잖아요. 그럼 술병 보통 앞에 표면만 보시잖아요. 네. 이거 술병 뒤에다가 네. 금붕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술병을 다 비우시면 네. 금붕어가 나타나요. 오. 이게 뭐냐면 이제 초여름이 되면서 네. 한 측이 이제 이렇게 금붕어들이 활기차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걸 모습을 표현해낸 거군요. 표현할 때 네. 잉어회가 같이 나온대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러면 여기 술 중에 제 기억에 준마이 다이긴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준마이 긴조였거나 그냥 긴조였거나 오. 혼조조주였거나 그랬을 겁니다. 준마이 다이긴조를 안 먹어도 맛있는 술들이 많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사케가 다 투명한 줄만 아시는 러브핑크 발렌타인데이 한정 사케입니다. 어. 오이타현 사케인데요. 거기다가 약간 붉은 효모를 쓰면 이렇게 핑크색 사케가 된대요. 근데 이제 뭐 맛이 뭐 변질되거나 그렇지 않죠? 아니 맛은 사케 맛 그대로. 그냥 약간 농후한 사케 맛? 오. 근데 요거를 이 회사에서도 딱 발렌타인 전 게다가 오이타에서만 팔아서 네. 거기서 아니면 못 사는 술이라거나 아, 그렇군요. 테츠라는 술 보시면요 용을 그냥 4개를 써놨습니다. 네. 용용용용 규정 한자 중에 네. 획수가 제일 긴 제일 글자가 많은. 용자래요. 이걸 4개를 썼으니까 획수가 진짜 많은 거잖아요. 네. 이 테츠가 무슨 뜻이냐면 수다 떨다 이런 네. 뜻인데 이게 4개가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활기차게 우리 대화를 나눠요. 네. 신년회 때 저희가 이제 아는 저기 일본 누님 댁에 이제 우리 집에서 그럼 우리 신년회 하자라고 해서 술을 한 병씩 들고 왔는데 한 분이 이 술을 딱 갖고 왔더니 다들 박수 치면서 야 오늘 모임에 가장 어울리는 술이야 라고 하면서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 기념일을 즐긴다거나 의미를 좀 많이 부여를 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굳이 막 그렇게 항상 뭐 준마이 다이긴조 아니 뭐 제일 비싼 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네. 그거 이렇게 종류별로 그때그때 테마에 맞춰서 하는 게 오히려 제대로 된 사케를 즐기는 법이 아닐까 제가 일본에서 배운 부분입니다. 이거 되게 사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그런 지금 저 흥미로운 시간이긴 한데 이게 사실 사케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경제에 또 어떻게 접목시키실까 약간 이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저는 사케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생존 전략을 찾는다. 재밌는 게 2005년도가 네. IMF가 한국에 대한 경제 진단을 한 50주년 되는 해라서 야, 우리가 1955년에 한국을 진단할 때만 해도 미국의 원조 없이는 혼자 살 수도 없는 나라였는데 그땐 그랬죠. 이 나라가 어느새 세계 10위 경제가 대국이 되고 이러면서 성장을 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좀 어두워질 수 있고 근데 이걸 잘 극복하면 2055년에는 또 이게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라고 하는 내용은 뭔가요? 딱 그 얘기입니다. 구조개혁 하시고요. 저출산 고령화 대비하십시오.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는 있지만은 2005 해결하기가 년부터. 어려운. 네. 근데 그때부터 IMF 보고서에 보면 매년 나옵니다. 자, 인구 감소에 대비하세요. 사업 재편을 하세요. 기술 혁신을 하세요. 라는 대목인 거거든요. 근데 네. 이 한국이 겪은 이 문제를 네. 일본 사케 시장이 그대로 1990년도에 겪었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굉장히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진짜 이 정도면 다시 부활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일본 사람들 다 사케 먹을 것 같지만 네. 막상 일본의 전문 이자카야가 아니라 흔히 그냥 도시에 있는 이자카야 가보시면 좀 놀라시는 게 의외로 사케 잘 안 팔고요. 일본 젊은 분들한테 무슨 사케 좋아하세요? 이러면 저는 뭐 맥주 마시는데요? 하이볼. 라거나 하이볼 마시는데요? 뭐 사와 마시는데요? 이럴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일본 젊은 세대들이 사케를 떠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嗯 1990년대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일본의 사케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본의 사케는 아재술, 할배술, 진짜 아재들이 낮부터 취하려고 먹는 술. 약간 이런 술이 되면서 네. 제가 사케 소비량을 보시죠. 사케 소비량을 보시면 네. 1970년대 그때는 뭐 사케를 옛날 일본 드라마 보시면 대병에다가 맥주컵에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다들 그쵸. 드시. 근데 그게 지금 2021년도에 보면 이제 4분의 1토막. 반대로 지금 맥주나 다른 술들 쭉 그 비중을 보시면 사케의 거의 6배, 7배 정도 되잖아요. 일본에서 보면 사케를 먹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줄어든 겁니다. 지금 일본의 대표술, 아마 누구라도 뭐 맥주를 얘기하지 아마 사케를 과연 그렇게 얘기하실까? 중장년층 분들하고 마셔도 보통은 일본 소주를 많이 드시지 사케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느낌 별로 안 들었는데요. 네네. 그걸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일본의 양조장수 사케구라 수입니다. 보시면은 네. 1950년대 4,000개까지 갔던 게 지금 현재 한 1,500개, 1,400개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절반 이상으로 절반으로 3분의 1로 줄었었죠. 네. 그 일본의 주 소비자층이었던 그 세대들이 그대로 나이가 나이를 들죠? 드셔가면서 젊은 세대들은 가뜩이나 없는 데다가 사케를 안 먹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이 드시면 술 잘 안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이 점점 줄어들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그대로 지금 겪고 있는 구조개혁 문제 인구가 감소하고 인기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축소하니까 네.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조개혁을 하시라 이 문제를 지금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케 시장. 돌파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했나요? 사실 우리 누구나 뭐 다들 노동개혁, 뭐 산업구조 개혁하지만 하려고 할 때마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올해도 반복되고 내년도 반복되고 지난 정권 때도 그랬었고 이번 정권 때도 그랬었고 계속 아마 문제될 다음 것 정권 같고. 때도 또 나올 얘기인데 네.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해야 되지만 못하고 있는 부분 이걸 일본 사케 시장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요 뭐 가장 큰 그거는 당연히 위기의식인 거죠. 이대로 가다가 전멸한다. 네. 자, 보시다시피 사케 소비량은 4분의 1토막이 나고 양조장도 3분의 1토막이 나고 그나마 그 3분의 1토막 난 양조장의 업계에 계신 분들은
전부 70대, 80대. 점점 이제 늙으시고. 뭐 진짜 한 20년만 더 지나가면은 뭐 이러다가 일본 사케 전멸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을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술 혁신. 알고도 못하는 게 기술 혁신이었잖아요. 일본은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고부가 같이 시장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야, 사케는 다싸이 23이지. 역시 사케는 준마이 다이긴조지 하는 게 어찌 보면 일본의 기술 혁신이 성공한 결과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술에 우리가 먹힌 것도 있지만 그만큼 뭔가가 그 돈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준마이 다이긴조라는 걸 그때부터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왜냐면 아까 1990년대 아제술 할 때는 술들이 대부분 다 싸지만 맛없는 술. 그래서 진짜 그런 술들이라면 이제 쌀을 깎기도 시작하고 게다가 라벨 포장을 바꾸기도 하고 병 모양을 바꾸기도 하면서 어쨌든 고급화로 갑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보시면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죠. 사케 그 양조장이 줄어든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네. 보시다시피 그 준마이주라거나 긴조주의 비율은 점점 올라갑니다. 즉 네. 일본 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싼 술 대량으로 만들던 거를 어차피 줄어드는 시장 세 병 팔 걸 한 병 팔고 한 병으로 팔아서 남기는 이득을 세 병 팔아서 남기는 거랑 거의 뭐 맞먹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전략으로 바꿔나간 거죠. 그럼 두 번째로 그 세대 교체. 사실 이건 정확한 통계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일본에서 세대 교체가 가장 잘 된 산업을 꼽으면 이 사케 업계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지금 보고서의 일부분인데요. 네네. 젊은 세대가 그렇게 일본의 양조장, 양조업계에 많이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하지라고 했더니 그분들도 인터뷰를 해보고 해보면 네. 사케를 만드는 것만큼 인생을 걸어볼 만한 산업이 없답니다. 1년 동안 자기가 가진 거를 쏟아부은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게 사케만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억압받는 거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대로가 나오지 않는 세상에 약간 감명을 느끼고 대기업에서 나는 뭐 이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네. 하나의 부품이 돼가지고 나는 뭔가 매일 보고서를 만들고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쓰이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를 막 고민을 하는데 사케는요 봄부터 이제 쌀 키워서 표모를 뭘 쓸지를 고민하고 물을 어디 물을 쓸까 뭐 며칠을 묵혀서 쓸까 고민을 해서 조합을 해서 결과를 만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1년 동안 쏟아부은 모든 결과가 자기 눈앞에서 사케 그의 맛으로 나오잖아요. 게다가 또 하나 평생을 걸 수밖에 없는 건 이게 1년에 3번, 4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올해 내가 모두 쏟아부은 술은 요거 맛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 내년에는 그러면 요렇게 조합을 해보자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 요런 거는 사케밖에 없다라고 해서 아, 네.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사케업에 진출하고 스타트업들이 또 이렇게 사케 쪽으로 진출해서 유통구장을 좀 구조를 조금 바꾼다든지 계속 줄어들고는 있었지만은 잘만 하면 확실하게 상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케 시장에 있었다라고 사람이 판단했으니까. 그 고부가치 시장으로 전환하고 네.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부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에서 이걸 받쳐주지 않으면은 맞아요. 예를 들어 나는 맛 좀 없어도 좋으니까 싼 거 먹을래라는 시장이면 발달을 할 수가 없는데 일본 시장의 인구가 일단 1억이 넘고 네. 그다음에 소비층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네. 나는 맛 좀 없어도 좋으니까 싸고 빨리 취하는 술 먹을래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나 좀 더 비싸도 좋으니까 좀 더 좋은 술 먹어볼래. 5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도쿄에서 파는데도 그걸 팔고 그게 이어지는 거는 네. 그걸 기꺼이 사주겠다는 술? 아니면 아까 러브핑크 오이타에서밖에 살 수 없는데 아, 그렇죠. 굳이 또 오이타 가서까지 가서 사오시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지는 거잖아요. 시장이 네.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네. 소비자들한테 단순히 희소성, 애국심, 뭐 트렌드 이런 것만 해가지고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품질 맞아 이 돈 내고 살만해 먹어볼만해 그 맛을 내려면 뭔가요? 기술 혁신인 그쵸. 거잖아요. 네, 그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일본 사케만큼 저는 기술 혁신에 치열했던 시장이 없다라고 보는데요. 일본 사케 기술 혁신이 또 재밌게도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 하나는 극한까지 간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준마이 다이긴조 쌀을 50% 이상 깎아서 하여튼 최고급 술입니다. 대신에 2배 비쌉니다. 3배 비쌉니다. 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게 더 먹히는 거죠. 아, 퀄리티가 받쳐주는 마케팅 네. 방식인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그거를 깎다가 코묘라는 술이 있습니다. 코미오. 1%까지 나왔습니다. 아, 너무하네, 진짜. 쌀 하나를 99%를 깎아내고 네. 1%만 가지고 만든다. 아, 이건 좀.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일본에서 유통을 시키려고 하는 술이 아니라 음. 여기까지 가능합니다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냥 실제로 그런 한정판이라서 뭐 잘 팔지도 않고요. 네네. 기술력을 거기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러네. 거기까지 깎을 수 있다. 쌀은 어쨌든 깎으면 깎을수록 가운데 있는 요 심만 남길수록 잡미랑 잡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럴수록 그래서 화사하다. 아까 말씀드린 준마이 다인 긴조가 화사하다라는 이제 이유를 드린 게 그건데요. 아까 그 긴조 네. 60%에서 네. 다이긴조 50%로 깎는데요. 네. 10% 차이잖아요. 시간이 2배. 전기료도 그래서 2배 가까이가 더 든다라고 합니다. 이게 50에서 40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료가 0.1. 1, 0. 몇이 됐다는 거는 그 깎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극단까지 이제 기술력을. 기술력을 높였냐라는 네. 걸 볼 수 있는 거죠. 긴조만 갖고도 다이긴조의 맛을 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곳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깊게 들어가지 말고 네. 이렇게 펼쳐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아, 발상을 시각이 하는 다르구나. 건데, 네. 예. 저는 처음에 쌀을 깎는다는 말을 저 이해를 못해서 쌀을 이렇게 꺾으면 이게 60이나 40이나 뭐가 다르지라고 했는데 가운데 거만 남기는 예, 거거든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기계로 쌀알들을 서로 따다다다다다다 마찰을 시켜서 자기들끼리 미세하게 깨지지는 않게 미세하게 부딪히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남기는 게 정밀 보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60에서 50으로 가는 데만 해도 아, 훨씬 어렵네요, 그러니까. 2배 시간에 2배 네네. 정리로 2배 걸린다는 거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60에서 50을 계속 마찰을 시키잖아요. 마찰을 시키면 열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쌀이라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맛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작 쌀은 보시면 타원형으로 생겼잖아요. 네, 보통. 근데 이걸 동그랗게 깎는다는 건 위아래 녹말은 다 잘라내고 좌우에 또 그 원래 쌀 부분은 남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동그랗게 하지 말고 타원형 그대로를 조금 깎으면은 40%만 깎아도 충분히 된다. 50 이상의 녹말만 남기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음. 그 기술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또 개발을 했어요. 이걸 편편정미라고 하는데요. 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동그랗게 깎이는데 네. 편편정미 방식으로 했더니 타원형으로 이렇게 깎이잖아요. 덜 깎고도 더 깎은 맛을 낼 거야 라는 식으로 진화를 해서 편편정미라는, 이걸 실제로 히로시마의 이마다 주조라는 데서 생산을 해서 대표적인 술 도가에서도 요 쌀을 가지고 만들어서 실제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새로운 공법을 네, 적용을 시켜서 전통적인 것들도. 마켓 포인트 하나입니다. 준마이 다이긴조의 맛과 향 그대로 가격은 절반값에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본이 한국 경제가 겪었던 그런 3대 문제를 고부가치 시장으로 전환하고 네.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술 혁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가, 그러려면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러려면 기술 혁신을 해야 된다잖아요. 그쵸. 그 기술 혁신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계 파고를 넘은 겁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인데 네. 중소기업들은 또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고, 네네네. 서로 이게 일자리 미스매치도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케 원래 양조장학교 아무도 안 가려고 했죠, 젊은 세대들이. 근데 기꺼이 자기네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자기네 산업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똑같은 과제인 거고요. 확실히 일본 사케가 걸어왔던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제 성공으로 증명을 해보였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거를 좀 적용을 시켜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받아들였고요. 그 투명한 사케를 한 잔 마시면서도 이 한 잔에 한국 경제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과제 해결법이 다 들어있어. 여행을 하시면서 경제도 보시는 경제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 사케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맛을 봤으니까는 네. 사케가 진짜 맛있을 때는 또 이제 이자카야에서 마실 때잖아요. 다음 시간에서 이자카야에 대해서, 이자카야와 일본 경제를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접목을 할지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